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적 관계? 그런 너무 어려운 말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달걀 토스트에 좀 더 눈이 가죠?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점심에도 선생님은 이삭 토스트에 가가지고 토스트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양한 토스트가 있지만 일단 가장 심플한 달걀 토스트부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이런 달걀 토스트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구운 식빵, 그 다음에 후라이가 각각 몇 개씩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달걀 토스트를 정확하게 몇 개 만들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양적 관계는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고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 토스트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식빵 2개와 후라이 1개가 필요하다. 달걀 토스트 한 개는 몇 그램인가? 몇 그램이 나올까요? 그렇죠. 식빵은 지금 2개 있으니까 60g이다. 달걀 후라이는 1개 들어가니까 50g. 그럼 총 합해서 몇 g이다? 110g이다. 자, 이 과정에서 달걀이 매우 맛있다고 해서 달걀 여러 개 넣고, 또는 식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식빵 여러 개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개수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즉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이 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 뭐 짜투리를 먹지 않는 이상 질량은 항상 좌우로 보존이 되겠죠. 따라서 110g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스트 550g 만들기 위해서 식빵은 몇 개가 필요하니?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일단 550g 만들기 위해서 토스트는 몇 개 필요합니까? 그렇죠. 토스트는 총 5개가 필요하죠. 왜 한 개당 질량이 얼마이니까? 한 개당 110g입니까? 자, 그러면 토스트 한 개당 식빵은 몇 개 필요합니까? 그렇죠. 2개씩 필요하죠. 따라서 식빵은 총 몇 개가 필요하다? 식빵은 10개가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과정에서 우리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빵, 후라이, 토스트의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었나요? 그렇죠. 2대 1대 1이었죠. 이렇게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550g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식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토스트 한 개 안에 식빵 몇 개? 2개씩이다라고 항상 개수비가 일정하게 있었죠. 개수비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선생님 식빵을 매우 좋아해서 잘라진 식빵이 아니라 통식빵을 쓴다면 또는 달걀 후라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타조 알로 만든 후라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질량을 알 수 없겠죠? 즉 식빵, 후라이, 토스트 한 개당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처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처럼 쓰면 반응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식빵이 있고요. 우리가 후라이, 프라이가 더해진다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토스트가 만들어지죠. 이때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 가장 간단하긴 2대 1대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했던 걸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550g의 토스트가 있다. 550g의 토스트가 있을 때 이건 몇 개냐? 5개다. 어떻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110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죠.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식빵은 몇 개? 10개다. 어떻게 해서? 식빵과 토스트의 개수 가장 간단한 비율이 몇 대 몇이기 때문에 2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빵이 10개다. 토스트 5개를 만들기 위해선 10개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네요. 뭐 번외로다가 식빵이 총 몇 그램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당 몇 개다. 개당 30g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곱해준다면
g의 식빵으로부터 550g의 토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맨 마지막에 쓰는 이 과정 여러분들이 좀 너무 생소한가요? 너무 계산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루트를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을 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량과 질량 관계입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세워주어라? 그렇지, 지난 시간에 했던 몰수를 항상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 자, 질량은 몰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질량은 몰수로 나타내면 화학식량을 곱해줌으로써 얻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거속시 마우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체의 부피, 기체의 부피는 몰수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특별한 특정 온도, 특정 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곱해줌으로써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입자수 몇 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됐어요.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입자수를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이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몰이 들어갔었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해결함에 있어서 주어진 정보를 몰수로 변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자유이온권처럼 질량을 가지고 바로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질량을 몰수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몰수를 부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24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질량은 얼마인가? 자, 그럼 1단계에서 무엇을 완성시켜야 한다고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 연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탄소에 산소가 결합을 해서 완전 연소 생성물인 CO2,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탄소와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필요로 합니다. 몰수비가 몇 대 몇인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반응하고 생성하는 몰수비는 누구랑 항상 동일하다? 그렇지. 여기 있는 계수비랑 항상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계수비가 몇 대 몇? 1대 1이죠. 그러면 반응하고 생성하는 몰수도 1대 1이라고 하는 점. 이때의 질량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화학식량을 곱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12대 44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몇 g이다? 탄소가 24g이다. 12대 44는 가장 어떤 정수비입니까? 그렇죠. 가장 간단한 질량비죠. 자, 12대 44는 24대 x라는 비례식을 둔다면 x는 몇 g이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2배를 해주기 때문에 88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 토스트를 만드는 거랑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스트를 만드는 테크처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를 만드는 테크. 자, 똑같이 우리가 C는 CO2가 된다. 이러한 반응식을 먼저 써줍니다. 이건 루트 2번입니다. 루트 2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탄소가 몇 그램 있었습니까? 그렇죠. 24g이 있었죠. 24g이 몇 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화학식량으로 나누어 주면 화학식량에다 우리가 g/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몰 있는 것이다? 2몰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계수비가 몇 대 몇? 1대 1. 따라서 2몰이 있으면은 CO2는 몇 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2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1대 1이라고 하는 계수비 때문에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 2몰에다가 무엇을 해주면? 그렇죠. 화학식량 44g/몰이라는 것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88g. 즉 24g으로부터 우리는 88g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 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루트를 타도 좋고요. 지금 선생님 따로 써준 두 번째 루트를 타도 좋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루트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충고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C랑 CO2가 1대1인데 왜 갑자기 이몰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1대1은 어떤 정수비입니까? 그렇죠. 가장 간단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탄소의 연소 반응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가장 간단한 몰수비로 나타낸 것이 1대1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2몰이 반응한다면 2몰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고 한 개가 반응한다면 한 개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한 개, 한 개.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네 개가 있으면 네 개.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가장 어떻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철의 재련 반응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 이 형식으로 규칙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 부피와 부피 관계 사실 기체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들 중에서 반응 계수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반응 계수비는 반응하는 그리고 생성되는 몰수비와 동일했었고 이것은 특별하게도 기체에서의 무엇과 같았다? 일정 온도 압력에서의 기체 부피비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뭐 이렇게 복잡한 단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암모니아 10리터를 얻기 위해서는 질소가 몇 리터가 필요한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지금 눈치채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개수비는 곧 무엇의 비다? 부피비다. 자, 개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나오기 때문에 1대 2가 나오기 때문에 10리터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몇 리터의 질소가 필요하겠어요? 5리터.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중간에 빈칸들은 뭐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좀 더 유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